안녕하세요. 영옥 관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 뵙게 되니까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언제나 청소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청소년들은 항상 직업, 진로에 대해서 늘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청소년 수련관은 그런 고민들을 위해서 5년 전부터 마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화면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오셔서 하게 되니까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귀한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용을 한다면 슬기롭게 여러분들의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숨 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요. 네? 아니 그럼 뭘로 마시셨어요? 네. 깨끗한데? 아니 지금 디귿칠 안 했죠? 네. 비누칠을 꼭 해야 해요? 꼭 해야 되는구요? 따라오세요. 자, 지금부터 제대로 된 손 씻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손에 거품을 한번 내볼까요? 네, 첫 번째, 손바닥 깨끗이 같이 문질러 주세요. 자, 두 번째, 손등도 깨끗이 문질러 주세요. 자, 세 번째, 손가락 사이사이도 꼼꼼히 문질러 주세요. 자, 네 번째, 두 손을 모아서 같이 문질러 주세요. 자, 다섯 번째, 엄지손가락 잡고 뱅글뱅글 돌려주세요. 자, 여섯 번째, 손톱 밑에도 깨끗이 문질러주세요. 자, 손 씻는 게 이제 끝났으면 이제 흐르는 물에 헹궈주세요. 손 씻을 때는 무조건 30초 이상 씻어주시길 바래요. 깨끗한 손 가자. 안 돼. 저 손으로 가리고 했는데요. 아니, 손으로 가리고 하면 손에 세 개 다 묻잖아요. 그런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기침 예절 짜잔!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오려고 할 땐 손수건이나 휴지를 필수. 전 손수건이 없는데요. 손수건이 없을 땐 옷소매로 코와 입을 막고 기침한 다음 뭐다? 손 씻기. 딩동댕. 손 씻으러 가야지. 기침할 땐 꼭 손수건이나 옷소매로 기침했을 땐 무조건 30초 동안 손 씻기. 뭘로? 비누칠! 안녕하세요. 포레스트 1월입니다. 저희는 진해요 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라탄 공방인데요. 저기 진해요 중에서 걸어오면 금방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포레스트 1월 있죠.
저희가 뭐 하는 공방이냐면, 저희는 라탄 공방이라고 해서 최근에 TV에 많이 나오는 라탄 제품을 만드는 공방입니다. 공방 안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탄이라고 하면 친구들이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다른 상점이라든지 드라마나 가구 중에 이렇게 나무를 엮어서 만든 제품들이 있죠. 그래서 생활에서 자주 쓰는 제품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런 장식품, 바구니, 화병, 이런 전구, 갓 같은 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만들 수 있는 제품의 규제는 없고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제품들을 대부분 다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병이나 채반, 바구니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고요. 저희 공방에서는 우리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 같은 것들을 대체해서 이렇게 나무를 엮어서 제품을 만들고요. 이것을 아주 오래도록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여 환경에 보호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라탄 공예라는 것들도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라탄 공예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제품들 중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생활에 자주 쓰는 제품도 있고, 단순히 장식품으로 우리가 두고 보는 용도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진해요즘 친구들과 함께 학생의 입장에서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을 스스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책상에 하나씩 있을 연필꽂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시면 플라스틱이라든지 좀 쓰다가 버렸을 때에 다시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쓰고 있어서 이렇게 나무를 이용해서 직접 한번 연필꽂이를 만들어서 우리도 한번 환경보호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보고자 준비해 보았습니다. 키트를 받으면 키트 안에 연필꽂이의 받침, 그 다음에 잘라진 날대 16개, 길게 말려진 환심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잘라서 들어있는 애들은, 이 날대들은 나중에 연필꽂이 밑에 끼울 거고, 준비되어 있는 환심을 다 꺼내고, 가위가 있으면 가위가 필요하니까 준비해서 같이 꺼내주세요. 그리고 환심들은 그냥 마른 채로 있는 상태에서는 딱딱해서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 충분히 불려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연필꽂이의 받침은 옆에 따로 빼두고, 이 받침은 앞뒤는 코팅이 되어 있고 옆면은 코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이 최대한 닿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옆에 따로 빼두고 잘려진 날대와 환심을 물에 담궈주세요. 잘려진 날대는 실제로 필요한 건 총 15개인데 혹시나 해서 여분으로 하나씩을 더 넣어둔 거니까 받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환심이 16개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잘려진 날대를 물에 담그고 긴 환심들도 같이 물에 담궈주세요. 물에 담그고 충분히 기다려서 5분 정도 지나면 환심들이 물을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보면 물에 충분히 불었을 때는 구부리면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접히기 때문에 라탄 공예를 할 때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연필꽂이 만들기를 할 건데요. 오늘 만들 거는 이 연필꽂이예요. 밑판을 활용해서 만들 거라서 키트 안에 있는
55cm짜리 날대 15개를 물에 충분히 적셔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밑판에 끼우는 걸 할 거예요. 근데 중간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물에 충분히 날대를 적시면 보세요. 이렇게 구부러지고 부러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5개 정도씩을 잡아서 끝을 나란히 맞춘 다음에 반으로 살짝 접어서 내가 절반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 정도만 접어두면 이렇게 구부러지죠. 이렇게 해서 15개 전부를 살짝씩 구부려 주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키트 안에 있는 밑판에 구멍에 날대를 넣을 거예요. 여기에 다 넣을 건데 한 구멍에 2번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를 끼우고 아까 표시했던 중간이 가운데 올 수 있게 끼워서 눌러주면 위쪽의 길이가 똑같이 들어가게 되죠. 0.5mm에서 1cm 정도는 차이 나는 건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한번 넣었으면 보세요. 넣고 띄우는 게 아니라 빈자리가 없게 전부 다 한 번씩 들어갈 수 있게 넣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날대를 여기가 아니라 여기 옆에 이어 붙여서 잘 안 들어가면 기존에 들어가 있는 애를 내 쪽으로 조금 당기면서 넣으면 잘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얘도 똑같이 중심을 맞춰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한 구멍에 2줄씩 나오죠? 그렇게 될 수 있게 전부 다 15줄을 다 넣어줄 거예요. 넣고 나서 바닥에 납작하게 붙을 수 있게 눌러주세요. 조금씩. 우리 날대가 중간에 마르면 각자 준비한 분무기로 물을 뿌려야 되는데 조금 건조해서 마른다 싶으면 물을 뿌려주세요. 물을 뿌릴 때 주의점은 이 나무는 자작나무로 만든 합판이기 때문에 원목이 아니라서 앞, 뒤는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옆면은 커팅 때문에 코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는 최대한 물이 닿지 않게 해서 물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혹시 하다가 날대가 부러지는 친구가 있으면 여분으로 저희가 날대를 더 챙겨 드릴 테니까 그걸 받아서 계속 하시면 돼요.
하면서 중간중간에 끝에 길이가 맞게 들어갔는지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다 끼우면 빈 공간 없이 다 들어간 거예요. 한 구멍에 두 줄씩, 두 줄씩, 두 줄씩 다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 넣었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높이 올라가는 작업을 할 거예요. 바닥이 잘 놓아지는지도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넣었을 때 너무 길이가 안 맞거나 짧은 날대가 있는지도 한 번씩 다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작업을 할 건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얘들이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힘을 줘서 이렇게 엮게 되면 연필꽂이가 아니라 이렇게 원뿔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 높이는 작업을 할 때 조금 눕혀서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 높이 올라가면서 신경 쓰세요, 높이를.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만져보고 너무 마른 것 같으면 여기에는 닿지 않게 아랫부분에 위쪽에만 물을 한 번 더 뿌려주세요. 그리고 키트 안에 있는 긴 날대를 얘도 물에 충분히 적신 다음에 제일 긴 아이의 끝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시작은 아무 곳에서나 해도 상관없어요. 보세요. 아무 곳에서나 끝을 안으로 넣으세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으로 한번 갔으면 안으로 한번 갔으면 그 다음은 밖으로 안, 밖, 그 다음은 아니겠죠. 안으로.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엮어주세요. 그래서 보세요. 안, 밖, 안, 밖. 계속 반복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아니겠죠? 하면서 수직으로. 밖으로 한번 갔으면 그 다음 칸은 안으로, 그 다음은 밖으로, 안으로. 계속 반복.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다 돌면 보세요. 다음 줄에서는 만나지지 않아요. 첫 번째 줄이 밖으로 나왔으면 두 번째 줄은 안으로 서로 교차가 되게. 만약에 얘가 만나면 내가 어디 하나를 뛰어넘어서 잘못한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안 밖이어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나게 돼요. 이렇게 위아래가 만나게 돼요. 그러면 내가 뛰어넘은 부분을 찾아서 다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안으로 밖으로 계속 이 작업의 반복인데 우리 높이가 연필 꽂으니까 연필을 꽂을 수 있는 높이 정도는 돼야겠죠. 그래서 높이가 8cm 정도가 될 때까지 계속 엮어줄 거예요. 계속 수직으로 올라가야 해요. 만약에 얘가 수직이 아니라 밖으로 벌어지게 되면 바구니처럼 돼서 마무리할 때 힘들 수 있고, 너무 좁아지게 되면 연필꽂이가 아니라 모양이 이상하게 돼서 좁아도 마무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의식적으로 내가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게 신경 쓰면서 계속 안으로 밖으로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너무 힘을 주지 말고 손에 힘을 다 풀고 그냥 지나만 간다는 생각으로 계속 엮으세요.
쭉 높이로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안 만나고 교차가 되죠. 1단이 안으로 들어갔으면 2단은 밖으로, 3단은 안으로 이렇게 서로 교차가 돼야 돼요. 하면서 중간중간에 내가 수직으로 잘 가고 있는지 들어서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해 봐 주세요. 우리 만약에 하다가 긴 줄이 다 돼서 끝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안에서 못생긴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안에서 끝내고 긴 줄을 하나 새로 가지고 와서 안에서 이렇게 X자로 교차해서 이어 붙일 거예요. 보세요. 안에서 끝내고 원래 이어있던 붙어있던 것처럼 생각하고 교차시킨 다음에 쭉 가면은 계속 이어지죠. 혹시 만약에 너무 짧게 끝나면 보세요. 이렇게 너무 짧게 끝나면 하나를 더 풀어서 뒤로 가세요. 우리 끝나고 다 마무리해서 자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겨두고 하는 게, 라타는 마르면 조금 줄어드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안에서 끊어내면은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끝나는 경우는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서 여기서 끝내고 이렇게 이어 붙이면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마르면 물 뿌리는 거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엮다가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부러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날대가 끝나면 끝나는 지점 안에서 교차해서 이어 붙여주세요. 안쪽에서 항상 붙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짧으면 뒤로 두 칸을 빼서 이어 붙이면 되고, 이 정도 길이는 안에서 붙여도 돼요. 그래서 이어 붙일 때는 서로 안쪽에서 교차가 되게 물린 다음에 원래 이어져 있던 것처럼 생각하고 쭉 계속 안에서 붙였으니까 그 다음 칸은 밖으로 이어 붙여서 계속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 붙였으니까 다음 칸은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계속 반복해서 높이는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면서 중간중간에 수직으로 올라가는지 확인해 주세요. 혹시라도 높이를 올리다가 무늬가 이렇게 교차되지 않고 만나는 지점이 온다면 어디선가 내가 밖, 안 순서가 아니라 밖으로 두 번 건너뛴 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찾아서 다시 풀어서 그 지점부터 이어서 나가셔야 돼요. 보세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순서인데 밖에서 밖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무늬가 만나게 돼요. 혹시나 중간쯤 올렸는데 너무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손에 힘을 다 풀고 지나갈 때 살짝 스쳐서 앞뒤만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엮어주면 조금 괜찮아질 거예요. 높이가 8cm 정도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이에요.
자, 하다가 또 날때가 끝나는 지점이 오죠. 그러면 밖에서 끝나서 이어붙이는 게 아니라 항상 이어붙이는 건 안에서. 그래서 끝나면 긴 환심을 다시 준비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에서 교차해서 원래 이어져 있던 것처럼 생각하고 안에서 붙였으니까 그 다음 칸은 밖으로.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마무리 작업할 때 잘라낼 거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중간에 날때가 마른다 싶으면 나무 밑판에는 닿지 않게 분무기로 물을 한 번씩 뿌려주세요. 어느 정도 높이가 올라왔다 싶으면 높이를 중간에 한 번씩 체크해 주세요. 가지고 있는 줄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자로도 높이는 잴 수 있으니까 이 정도가 7cm예요. 그러면 1cm 정도만 더 올라가도록 할게요. 혹시 자가 없는 친구들은 높이를 가늠하기 힘들면 가지고 있는 펜을 한번 넣어서 높이를 체크해 보세요. 볼펜 같은 걸 넣어보고
높이를 체크해 보면 됩니다. 날대가 끝나면 다시 또 이어주세요. 항상 이어 붙이는 건 안쪽에서. 높이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높이가 8cm가 완성이 되었으면 뒤에 환심이 남아있더라도 잘라서 마무리할 건데, 보세요. 자르는 거는 항상 우리가 못난 부분을 안으로 들어가게 할 거라서 끝날 지점에서 여유있게 잘라주고 안으로 넣어주면 마무리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높이를 올렸으면은 무늬가 맞는지 확인해보고 이제 마무리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높이를 8cm까지 다 올렸으면 이제 윗부분에 마무리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마무리는 젖혀 마무르기라는 기법을 쓸 건데, 보세요. 어디에서 시작하든 시작하는 부분은 아무 곳에서나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아무 날대나 하나를 잡고 1번, 2번 두 개의 날대를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1번 날대가 2번 날대 뒤를 지나서 약간 반달 모양을 그리면서 밖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얘가 1번 날대가 되겠죠? 1번 날대가 다음 날대를 뒤로 감고 지나고 계속 반복할 거예요. 자, 또 서 있는 1번 날대가 다음 날대를 감고 나오세요. 풀리지 않게 잡고 있다가 네 번째 작업부터는 보세요. 감고 나오고 그 뒤부터는 놓아도 풀리진 않아요. 손을 놓아도. 그러면 다시 서 있는 날대가 다음 날대 뒤를 지나서 나오고 서 있는 날대가 다음 날대의 뒤를 지나서 나오세요. 끝까지 반복할 거예요. 감을 때 간격이 너무 커지지 않게 붙여가면서 해주세요. 서 있는 날대가 다음 날대의 뒤로 지나서 밖으로, 서 있는 날대가 다음 날대의 뒤로 지나서 밖으로. 자, 이제 두 개 남았죠.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서 있는 날대가 다음 날대의 뒤를 지나서 밖으로. 그 다음 하나 남았죠. 하나 남았으면 잘 보세요. 서 있는 날대고 얘가 다음 날대예요. 그러면 서 있는 날대가 다음 날대의 뒤를 지나서 앞으로. 잘 보세요. 무늬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다 똑같은 모양이 됐죠?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하나가 서 있는 부분이 되었을 때
서 있는 애가 다음 반원의 뒤에서 앞으로 나올 거예요. 자, 서 있는 애가 반원 모양의 뒤에서 앞으로. 그렇게 하면 손을 놓아도 풀리지 않죠? 이렇게 해서 1차 작업이 마무리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다 밖으로 있는 애들을 다 안으로 넣는 작업을 할 건데, 마찬가지로 시작은 아무 곳에서나 해도 상관없어요. 보세요. 이제는 1번, 2번, 3번 3개를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그러면 1번 날 때가 어디로 갈 거냐면 1번이 2번, 3번의 자리로 보여줄게요. 자, 1번 날 때가 2번, 3번의 칸 안으로 이렇게. 그러면 다시 얘가 1번이 되겠죠? 1번 날 때가 2번, 3번의 칸 안으로. 자, 이제 얘가 다시 1번이죠. 1번 날 때가 2번, 3번의 칸으로. 헷갈리면 보세요. 반원의 칸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다음 칸으로. 1번이 2번, 3번의 칸으로 이렇게. 그러면 다시 1번 날 때가 2번, 3번 자리의 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1번 날 때가 2번 지나고 3번의 칸으로. 계속 반복해주세요. 1번 날 때가 2번 날 때 지나고 3번의 자리로. 그러면 다시 1번 날 때가 2번 지나고 3번 날 때의 자리로. 자, 1번 날 때가 2번 지나고 3번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이제 두 개가 나오면 이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잘 보세요. 1번 날 때가 2번 날 때 지나고 여기, 3번 날 때 반원으로 이 칸으로 들어갈 거예요. 보세요. 여기는 들어갔는데 여기부터 이제 비어있죠? 그러면 1번 날 때가 2번 지나고 여기 비어있는 자리로. 들어가고 나면 마지막 하나는 여기까지 들어갔죠? 그럼 들어가지 않은 마지막 칸, 우리 여기는 들어가 있죠? 여기가 비었죠? 그러면 1번 날 때가 나와 있는 하나의 날 때가 우리 마지막으로 들어간 칸 다음 칸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모두 넣어주면 마무리 작업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뜨지 않게 조금씩 눌러주고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모양이 전부 완성됐으면 이제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애들을 잘라줄 건데, 라타는 다 마르면 조금 줄어드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짧게 자르면
무늬가 이렇게 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 애들 중에 하나를 잡고 2cm 정도 남겨두고 잘라주세요. 이렇게 전부 다 자르고 집에 가서 다 마르고 나면 그때 한 번 더 너무 길어서 불편한 날때들은 한 번 더 잘라줘도 되니까 마르기 전까지는 조금 길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 잘라주면 완성인데 다 만든 연필꽂이는 바람이 잘 통하는 방그늘에서 꼭 다 말리고 사용해 주셔야 돼요. 마르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상할 수 있으니까 바짝 말린 다음에 사용하면 반영구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 자르고 나면 완성입니다.